당신 스마트폰 안 반도체 하나에 한 사람 인생이 통째로 묻혀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무릎 꿇었던 천재인데 한국에서는 이름조차 몰라요. 40년 동안 자기가 시작한 산업이 수백조 원짜리로 커지는 걸 봤어요. 뉴스에서 단 한 번도 언급 안 됐죠. 마지막 인터뷰에서 그는 울었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행복했던 날이 하루도 없었다고 말하면서요. 기술 만든 사람이 왜 이렇게 끝났는지 알면 등골이 서늘해질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여러분은 내일부터 회사에서 하는 모든 일을 기록하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60년대 미국과 소련은 언제 핵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양쪽 다 핵미사일을 수천 발씩 쌓아두고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가장 급한 건 하늘에서 날아오는 핵을 어떻게 막느냐였죠. 그래서 미니트맨이라는 요격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날아오는 미사일의 속도와 궤적을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정확히 맞춰야 하잖아요. 그 계산을 담당하는 반도체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미국 최고의 과학자들이 매달렸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나라 운명이 반도체 하나에 달린 상황에서 그들이 찾은 사람은 한국인이었습니다. 서울대 나와서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박사 딴 강기동이라는 과학자였죠. 애리조나 모토로라 연구소까지 국방부 장교들이 직접 날아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한 말이 이겁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1급 기밀이고 아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재밌는 건 강기동 박사 본인도 자기가 만든 트랜지스터가 그 미사일에 들어간 줄 몰랐다는 겁니다. 기밀이라 아무도 안 알려줬으니까요. 갑자기 미국 전체의 운명을 쥐게 된 거예요. 모든 자원을 지원할 테니 제발 해결해달라고 했어요. 밤중에 전화 한 통이면 헬기 띄운다고 약속했죠. 절박한 상황에서 강기동 박사는 10개월 만에 문제를 해결했고 미국은 살았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이 한국인 과학자 덕분에 산 거예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봐야 해요. 미국에 그 많은 천재들이 있는데 왜 한국인을 찾아간 걸까요? 반도체 분야에서 강기동 박사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이 프로젝트 덕분에 그는 반도체에 관해 알고 싶은 건 뭐든 연구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어요. 1급 기밀 수준의 기술을 손에 쥔 거죠. 한국으로 치면 금이환향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술을 어떻게 조국에 가져오느냐였어요. 절대 유출되면 안 되는 핵심 기밀이었거든요. 들키면 간첩죄로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강기동 박사는 머리를 썼습니다. 기술을 그대로 들고 나가면 유출이니까 우회로를 찾은 거예요. 일단 미국의 회사를 세웠어요. 기술은 미국에 있는 것처럼 해놓고 한국 쪽에 제안했죠. 여기서 생산하면 비싸니까 수주를 드리겠다고요. 수주를 주면 생산 장비가 가야 하잖아요. 장비를 하나씩 보내면서 결국 모든 공정이 가능한 회사를 한국 땅에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반도체라는 회사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반도체 회사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해외 부품 조립하는 수준이었거든요. 이제 우리 기술로 뭔가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흑백 TV나 오디오에 들어가는 부품 일부를 직접 생산할 수 있게 됐어요. 첫 발을 뗀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장 세우고 2달 만에 청천변벽력 같은 일이 터졌어요.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서 오일 쇼크가 온 겁니다. 기름값이 치솟았죠. 투자자들이 줄줄이 빠져나갔고 경영난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돈줄이 막히면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버틸 수가 없거든요. 결국 지분의 절반을 삼성전자에 넘겨야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매일 일어나는 일이죠. 아이디어 낸 사람이 아니라 자본 가진 사람이 공을 가져가는 구조요. 스타트업 창업자가 경영권 뺏기는 이야기랑 똑같아요. 그래도 2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성과가 나왔습니다. 전자시계용 반도체 칩을 만든 거예요. 이게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최초의 반도체였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 시계에 이름을 새겨서 외국 국빈한테 선물할 정도였죠. 그만큼 대단한 성과였던 겁니다. 그런데 성과가 나자마자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삼성에서 파견된 임원들과 충돌이 생긴 거죠. 기술을 가진 사람과 돈을 가진 사람이 부딪히면 누가 이길까요?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강기동 박사는 2년 후에 결국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남은 지분마저 넘기고 미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자기가 쫓겨난 겁니다.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취직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 그는 해외에 기술을 유출한 사람이었거든요. 동맹국이라도 1급 기밀을 빼돌린 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조국을 위해 기술을 가져갔는데
그 대가로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설 자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어디에도 갈 곳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집에서는 매일 싸움이 벌어졌고 가족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집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천장만 바라봤대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틸까 생각했대요. 그런데 더 잔인한 건 바로 옆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어요. 자기가 세운 공장이 커지는 게 뉴스로 계속 들려오거든요. 삼성 반도체가 세계 1위가 됐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남이 내 업적으로 성공하는 걸 40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지금 반도체 하면 누구나 삼성을 떠올리죠. 마치 삼성이 한국 반도체의 시작인 것처럼 모든 뉴스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명절마다 친척들이 삼성 뉴스 보면서 대단하다고 할 때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시작한 건데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이요. 이건 단순한 억울함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경험이에요.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때는 이메일도 없었고 모든 게 기밀이라 기록을 남길 수도 없었거든요. 마지막 인터뷰에서 강기동 박사가 눈물을 흘린 건 억울해서가 아니었어요. 행복한 시절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할 때였습니다. 기술로 나라를 바꾼 사람이 그렇게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강기동 박사는 평생 삼성전자를 미워했지만 마지막에 남긴 말은 뜻밖이었거든요. 한국 반도체 산업을 계속 발전시켜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자기를 밀어낸 산업이 그래도 계속되기를 바랐던 겁니다. 원망할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조국을 생각한 거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마주해야 해요. 역사에 남는 건 처음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버틴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불편한 건 버틴다는 게 실력이 아니라 자본과 조직의 문제라는 사실이죠. 혼자서는 아무리 뛰어나도 한계가 있거든요. 미국 국방부가 무릎 꿇었던 천재도 결국 시스템 앞에서는 무력했어요. 기술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기술이 아닙니다. 기술은 이미 있어요. 문제는 그 기술을 지키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증거를 남기는 방법을요.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자기가 한 일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카카오톡 한 줄이라도 좋고 메모장에 날짜와 함께 적어두는 것도 됩니다. 아이디어를 냈다면 그 자리에서 메일로 정리해서 보내세요. 나중에 누가 가져가도 타임스탬프가 남거든요. 회의에서 발언했다면 회의록 확인하세요. 공로를 나눌 때는 반드시 이름을 넣으세요. 우리 팀이 했다고 하지 말고 누구와 내가 했다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모호하게 말하면 나중에 모호하게 사라집니다. 밀려날 것 같은 순간에 조용히 있지 마세요. 이건 제가 먼저 제안한 거예요. 라고 한마디 하세요. 그 한마디가 10년 후에 당신을 지켜줄 수 있어요. 강기동 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뉴스가 조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성공 스토리 뒤에 지워진 이름이 떠오르겠죠. 지금 여러분 옆에도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디어 냈는데 공은 다른 사람이 가져간 동료가 있을 거예요. 시작은 했는데 마무리는 못한 친구도 있겠죠. 아니면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명절 저녁 식탁에서 친척이 요즘 뭐 하냐고 물었을 때예요. 손이 멈추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터 기록을 시작하세요. 다음번에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내가 시작한 건데요. 증거도 있어요. 라고요.